자, 영정이 이제 직접 친정을 하게 된 것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부리가 투자를 했죠. 장, 그쵸, 영이인한테. 그래서 영자초로 이름도 바꾸고 자초가 태자가 된 다음에 왕까지 되잖아요. 장야왕이죠. 자, 장야왕이 3년 만에 죽고 장야왕의 아들 영정이 이제 왕이 됐죠. 13살에. 근데 왕이 처음 됐을 때 실권이 없었죠. 너무 어리기도 했고 실권이 그 킹메이커, 그러니까 왕을 만들었던 여부리한테 있었죠. 그래서 그 여부리를 중부라고 불렀잖아요. 작은 아빠 정도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여부리가 상국에 임명돼가지고 모든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여부리가 다 이제 결정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누구가 대신 섭정을 하죠. 소양왕 때 선태후처럼. 근데 선태후는 너무 오래 했지. 그죠? 40년 넘게 막 섭정을 했는데, 자, 이 어린 영정에 섭정을 한 사람은 영정의 엄마였죠. 그 조나라 여자, 조희였죠? 근데 조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치는 누가 다 했어요? 여부리가 다 했죠. 조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신에 남자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여부리를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 몰래 여부리랑 바람을 폈잖아요. 자, 그러다가 여부리가 이거 이러다가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그 수레바퀴 잘 돌리는 노예라는 그 큰 사람을 소개시켜줬죠. 자, 그리고서는 그 노예랑 태후가 아주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자, 문제는 둘 사이에서 아들, 딸이 생겼죠. 자, 노예는 그 아들을 진나라 왕으로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영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츰 야심을 키우다가 이제 진왕 영정이 22살이 돼가지고 직접 정치를 이제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 그죠. 근데 영정이 이미 다 이런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노예단은 결국은 진압이 됐죠. 노예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리고 여부리는 유배를 가게 되고 가뒀죠. 그죠. 자, 영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도 어떻게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자, 결국은 엄마를 유폐했던 걸 다시 풀어주게 되고 태후 자리를 다시 복위를 시켰어요. 여부리는 유배를 보냈다가 자살을 하게끔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진왕 영정이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음, 조나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조나라에 명장으로 연파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죠? 네. 자, 이 연파는 수명도 좀 길었어요. 네. 그래서 연파를 묘사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연파가 다 항상 여기 수염이나 머리가 다 하얀 그런 노장으로 나오거든요. 나이가 아마 70이 넘게까지 살았다. 근데 그 연파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조나라가 한번 크게 졌죠. 장평에서. 연파 자르고 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조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초나라 위나라 도움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여기서 한번 벗어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조나라 이 효성왕이 뭔가 이제 조나라가 겨우겨우 그 진나라 침략을 막아냈는데 어 이제 연파라는 장군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파라는 장군이 능력이 있는 장군인데 이제 해임을 했다는 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자, 연파에게 다시 장군 자리를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조나라가 한번 크게 패배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원래는 조나라에게 맨날 당하던 연나라가 힘이 약한 연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나라를 치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나라는 조나라가 별로 군대가 없을 줄 알고 좀 방심하고 조나라를 쳤어요. 근데 조나라에는 명장 누가 있었죠? 연파가 있었죠. 연파가 이끄는 조나라 군대가 오히려 연나라를 기습해가지고 연나라 군대를 괴멸을 시킨다.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의 저력을 보여준 연파인데 이 연파가 자, 태자 그리고 태자는 조나라의 효성왕 뒤를 이어가지고 조나라 왕이 될 사람이었고 이 태자 옆에서 태자를 모시는 곽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곽계. 연파가 이제 연나라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곽계가 태자를 모시고 막 좀 뭐랄까 그러니까 태자 옆에다가 술이라든지 예쁜 여자나 이런 거나 괜히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고 이 태자가 막 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곽계가 그거는 태자 비비는 맞출 수가 있어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연파가 이 곽계를 되게 꾸짖었어요. 너는 간신 같은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곽계가 망신을 당한 다음에 이때부터 곽계가 연파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효성왕이 죽고 효성왕의 아들이었던 조언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사람이 도양왕이에요. 누구? 네. 그쵸. 자, 맞아요. 자, 근데 이 태자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던 누구? 이 곽계가 이 도양왕한테 가가지고 연파 저 늙은이가 뭐 뇌물도 받았고 저 능력도 좀 예전만큼 못하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연파에 대해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험담하는 거를 참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없는 말 지어내서 남을 이제 비방하거나 긁어내리는 거를 참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연파가 이 참소를 당한 다음에 태자는 평소 자기 태자 시절부터 곽계랑 친하게 지내서 곽계 말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파 장군을 악승이란 장군이랑 교체를 시켜요. 자, 악시 유명한 장군 하나 있었죠. 연나라의 그 유명한 악의가 있었죠, 악의. 이 악승은 악의의 조카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삼촌보다는 능력은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이 악승이 연파를 대신해서 조나라 총대장이 된 거예요. 자, 장군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병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호랑이 모양이. 자, 이 악승이 연파한테 병부를 받으려고 갔는데 연파가 찾아온 악승을 크게 꾸짖어요. 버럭 호통을 쳤다 그래. 근데 워낙 연파가 장군으로서 명망도 높고 용맹해가지고 악승이 잔뜩 겁을 먹은 다음에 페이드 어웨이 도망가 버렸다 그래. 자, 근데 이 연파는 지금 조나라 왕 입장에서 뭘 한 거죠? 왕의 명령을 거스른 거죠. 반역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파는 이 조나라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병부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나라 군대한테 수도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는 이웃나라 위나라로 망명을 간다. 도망을 간다. 자, 연파가 떠났어요. 연파가 떠나고 이제 그 조나라에는 정말 뛰어난 장군들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계속 지는 거예요. 땅을 계속 뺏겨요. 네. 인상현은 이때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연파가 없는 조나라는 맨날 이제 진나라에게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도양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연파가 어떤지 좀 위나라로 지금 망명 갔다는데 연파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연파한테 사람을 보내요. 자, 근데 연파한테 갔던 그 사람을 가기로 한 그 사람을 곽계가 불러 세워요.
자, 연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잘 보는데 이렇게 긁어내릴 만한 연파의 단점이나 허물을 잘 조사하라고 한다. 자, 그리고 도양왕이 보낸 사람이 연파를 만났어요. 연파가 도양왕이 보낸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연파는 조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조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장군직으로 복직을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이예요, 나이. 연파가 이때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연파가 이 자기를 보러 온 사신 앞에서 무예 시범을 보여요. 막 무기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이렇게 막 멋지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젊음을 아직 내가 늙지 않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먹방을 찍어요, 먹방. 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많이 못 드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많이 못 드시죠, 점점. 식욕이 줄고. 자, 근데 연파가, 자, 이제 쌀 한 말. 한 마리면 이게 한 15인분 정도 되거든요? 공깃밥 15인분. 그죠? 공깃밥 15개랑, 자, 고기 10근. 10근이면은 한 근에 3인분이거든요? 600g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기 30인분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조나라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막 먹어 치우기 시작을. 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렇게 쓸만하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신나게 보여줬고, 사실은 그걸 보고 이제 조나라 왕에게 이걸 전달하는데, 곽계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어떻게든 연파의 험담이나 연파의 그 잘못된 거를 찾아라.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연파가, 이제 그 사람 얘기로는 연파가 무예도 뛰어나고, 아직 밥도 많이 먹고,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파가 저를 만난 자리에서 잠깐 동안 세 번이나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너희 어른 되면 다 알게 되는데, 지금 너희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연파가 세 번이나 소변을 보러 간 게, 봐봐. 남자 몸에는 여자 몸에 없는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자 성기 안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소변을 보게끔 도와주는 그거거든요. 예, 그쵸. 그 남자의, 뭐 젊은 남자의 상징은 전립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광고에. 그 전립선이 소변을 쭉쭉 잘 이렇게 배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몸에서. 그-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살이 찌거나 그 전립선이 좀 약해지면은 그 전립선이 붓기 시작을 해요. 전립선이 부으면 소변을 봐도 소변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잔뇨감이라 해서 소변을 안 본 것 같이 자꾸 오줌이 남아있는 느낌이 나고, 자, 그리고 한 번 소변을 본 거로 이게 시원하게 이게 잘 안,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꾸 소변을 보러 가게 된다. 이제 남자들이 살찌고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이러면은 40, 50 되면서 점점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는 거는 남자로서 그리고 건강으로서 청신호의 적신호예요. 적신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양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연파 오줌 그렇게 많이 싸러 다닌다고?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연파를 쓰지 않는다. 연파는 결국은 위나라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초나라로 갔다가 초나라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거기서 조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죽게 되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뛰어난 인재 연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죽게 돼요. 자, 조나라는 이후에 진나라에게 정말 밥이라 그랬죠?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또 조나라는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자, 우리 무령왕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조나라가, 자, 저 곡방에 그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랑 가까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무령왕이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옷 스타일이랑 그리고 말 위에서 활 쏠 수 있게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나라에 도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나라의 강력한 군대 개혁을 이뤄내는 사람이 무령왕인데 조나라는 그 북쪽에 흉노라고 불리는 유목민족이랑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사실 대립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침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흉노가 또 번번이 쳐들어와서 조나라를 괴롭히는데 조나라의 이제 마지막 등대 불꽃 같은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파의 뒤를 이은 이목이라는 장군이에요. 누구? 이목. 그치. 조나라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목은 흉노를 이제 수비하는 관문, 안문관의 수비대장이었어요. 자, 근데 흉노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목은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보통 말이나 소나 양같이 피 뜯어먹는 짐승들을 이 당시 때는 그냥 그 들판에다가 피워놓고 길렀어요. 이런 걸 이제 유목, 그 방목이라고 하죠. 근데 흉노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목은 잽싸게 그 이제 징을 치거나 아니면 피리를 불러가지고 그 밖에서 키우고 있던 그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압문관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흉노랑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정면 대결을 피한 거죠. 흉노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퇴각, 무조건 관 안으로 숨어들어. 매번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흉노는 쳐들어올 때마다 이기긴 이겼는데 얻어가는 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거를 수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조나라 이제 그 이목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불만이 점점 쌓여가. 저 흉노 놈들 우리한테 막 우리 얕보고 매번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겁쟁이처럼 겁먹은 쥐 마냥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흉노랑 한번 싸워볼직하지 않나. 근데 이목 장군은 맨날 도망만 간대. 자, 라고 하면서 이목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져 갔다. 자, 근데 이제 정말 불만이 커지니까 이 병사들과 이목 아래에 있는 몇몇 장군들이 이거를 조나라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조나라 왕이 이목이 저렇게 안 싸우는 거는 군대 사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목 장군 한번 싸워봐 흉노랑 그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목의 부하들과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목한테 자, 이제 우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부를 가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왕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목은 계속 이렇게 답답한 전술로 일관을 했어요. 결국은 조나라 왕이 이목이 그래도 안 싸운다고? 그럼 이목을 교체해. 다른 장군으로 조나라 장군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자, 교체된 장군들은 그 군인들과 아래 장군들의 말을 듣고 압문관 밖으로 나와서 흉노랑 일전을 벌였어. 자, 그쵸. 10번을 싸웠는데 10번을 다 졌단 말이에요. 흉노가 그만큼 군사력이 그쵸, 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서야 이제 조나라 왕이 저 이목이 그 보통 식견이나 이런 게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좀 알아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다시 이목을 조나라 압문관으로 배치를 한다. 자, 압문관으로 간 이목은 똑같은 전술. 흉노가 쳐들어왔다고 하면은 빨리 피리를 불어가지고 밖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다 관 안으로 대피시키는. 자, 이게 몇 년 동안 또 반복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흉노가 점점 방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흉노에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흉노의 임금을 선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우. 선우. 흉노의 선우가 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저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빠른 그 기마병들을 이끌고 저 조나라를 또 약탈하러 조나라의 그 성 바깥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약탈하러 직접 왔단 말이에요. 자, 이목이
자, 그제서야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고, 자, 때가 왔다. 흉노는 수년 동안 우리 조나라를 얕보고 방심했기 때문에 지금 방심해 있는 상태일 거고,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은 저 선우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 흉노 군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일망타진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 나가 싸워보자.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흉노 선우가 왔을 때 그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조나라가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선우가 몰고 온 10만 군대가 여기서 살아 돌아간 병사가 거의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목이 대승을 거뒀어요. 이목이 있는 동안 북방, 조나라가 흉노 침략 때문에 걱정해야 되던 북방은 상당히 안정됐어. 자, 이제 진나라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자, 진나라는 이제 영정이 노예를 제거하고서 22살부터 직접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영정이 아직 직접 정치를 하기 전에 여부리가 아직 실권을 가지던 시절에 이 영정한테 인물 하나를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이 초나라 사람 이사라는 사람이었어. 누구? 이사. 이사는 제나라의 직하학궁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자, 제나라 수도 임치인데 임치성에 있는 성문 중에 하나 이름이 직문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그 직문 아래 유명한 학자들이랑 유명한 그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직문 아래 여러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직하학궁이라고 불렀어요. 이 직하학궁 출신이 이사인데 이사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순자라는 사람. 누구? 순자. 우리 유학자, 유가 하면은 공자 들어봤죠? 맹자.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순자예요, 순자. 공자, 맹자, 순자. 자, 근데 공자, 맹자는 사람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선설을 얘기했다면 순자는 같은 유학자인데도 입장이 달랐어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봤어요. 성악설을 얘기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예요, 순자. 근데 이사는 이 순자 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순자 밑에서 이사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이렇게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를 동문수학했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너희 세 명은 나 허준 선생님 아래서 동문수학한 거예요. 같이 공부한 거. 네. 그 이사랑 동문수학했던 그 같은 이제 친구 지간이었던 사람이 한비자라는 사람이었어. 누구? 그쵸. 자, 근데 이제 이사가 먼저 더 공부를 좀 맞춰서 이제 순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직하학궁을 나와서 자기를 좀 써주세요 하고 이제 돌아다닐 곳을 찾았는데 당시에 제일 셌던 나라가 어느 나라? 진나라다. 이사는 그래서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나라를 찾아가기로 해요. 이사가 잘했던 거는 말을 굉장히 잘했어. 이사는 뭐를 잘했다고요? 말을 잘해. 한비자는 뭘 잘했을까요? 글을 잘 썼어요. 근데 한비자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자,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눌변이라고 불러요. 어눌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눌변이란 말은 말 더듬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사가 먼저 이제 학생 신분을 벗어 던지고 진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사가 이제 아직 그 진나라 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요. 자, 한번 그 이사가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은 예나 지금이나 깨끗한 공간은 아니죠? 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이사가 들어가자마자 쥐 한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쥐들이 그 사람 대소변 이런 것들을 막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쥐인데 이사가 들어오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가 어느 날 그 식량 창고, 곡식 창고가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쥐들은 거기 식량 창고에는 쌀이 많죠. 자,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 이제 그거 조금 먹어도 이제 그 당시 그 관리들이 그걸 이제 내버려 뒀나 봐요. 자, 이사가 들어왔는데도 이사를 본체 만취하면서 그 쌀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가 그걸 보고 딱 깨닫게 되죠. 자, 사람 한번 태어난 거 저렇게 지저분한 거 먹으면서 사람 오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신세로 사는 것보다 나는 한번 가서 한번 태어나가지고 살 거면은 저렇게 큰 곳간이 있는 저런 식량과 저렇게 풍부한 것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안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사가 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쵸. 진나라를 찾아가는. 자, 처음에 여부리의 추천으로 이사가 초나라 사람임에도 진나라 이제 영정을 만나가지고 영정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영정이 만난 자리에서 이사한테 감탄을 해요. 이사는 그 영정이 듣고 싶은 말을 아주 쏙쏙 귀에 박히게끔 얘기를 잘해요. 자, 이사는 평소에 영정이 그 야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부리 눈치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 실권을 잡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천하를 주름잡을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서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저 여섯 나라들은 다 진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서 더 만족하지 마시고 아예 그 여섯 나라들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 왕조 혈통을 다 끊어버리고 종묘사직을 다 없애서 다 진나라 군현을 설치해서 진나라가 지배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평화로워지고 이 혼란한 추주정 시대가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소에 진왕 영정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소양왕 시절의 진나라 혹은 예전 진목공 시절의 진나라만 떠올려서 그냥 적당히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위인 정도? 우월한 정도? 특히 여불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정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었는데 이사가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사는 영정의 예쁨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여부리가 몰락한 다음에도 여부리가 추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는 영정 옆에서 영정이 원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중 선생님 봐봐. 네. 그 진나라가 점점 세를 불려나가고 이제 영정이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점점 이제 천하통일할 만한 어떤 그 진나라의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 어 한비자 있죠. 글 잘 쓰고 말 더듬이었던 한비자는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한나라 출신. 한나라 그 원래 이름은 한비예요. 한비. 자는 그 사람 눕혀가지고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한비는 이제 한나라의 공자예요. 공자. 그러니까 그 한나라 왕실의 그치 왕실의 한 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왕이 될 딱 정통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시성이잖아요. 한나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 한비가 이제 글이나 개혁안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써가지고 이거를 한나라 왕에게 바쳐요. 자, 근데 한나라 왕이 이걸 읽어보고 제대로 읽어봤을까 읽어보지 않았을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한비한테 떡하니 높은 자리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네가 올린 개혁안이나 뭐가 뛰어나서 그걸 내가 그 자리를 준 게 아니라 자네가 성이 뭐기 때문에 한시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신분에 따라 인재를 쓰는 거죠. 자, 한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나라 왕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왕이었어요.
대신에 그 울분을 뭘로 남겼을까요? 글로 남기게 되고요. 자, 그러던 한비의 글을 진나라 왕 영정이 읽게 돼요. 너무 글을 잘 쓴 거예요. 이 한비가 남긴 그 책을 한비자라고 불러요. 이름도 한비자, 책 이름도 한비자예요. 그 한비자는, 자, 뭐 상황이라든지 옥이라든지 이렇게 개혁하는 사람들이 군주 앞에서 자기를 써주세요라고 가서 얘기하는 거를 유세라고 부른다 그랬죠. 유세할 때 그 임금이 마음을 열고 유세하는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 유색객들 말하는 거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귀 기울여서. 그래서 한비자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난. 이게 뭘까요? 세난. 유세하는 게 어렵다는. 나는 어려울 거지.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5가지 벌레. 오두. 네. 자, 요런 것들을 남겼어요. 여기 오두에는 유학자. 유학자는 공자, 맹자 얘기하면서 주나라 때처럼 덕으로 다스리고 사람을 잘못을 해도 기회를 주고 감싸자는 거. 근데 한비자는 이게 잘 됐다고 봤을까? 잘못됐다고 봤을까? 잘못됐다고 봤어. 한비자가 그렇지. 맞아요.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라 그랬죠. 사람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좋은 얘기로 하면은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하고 잘한 사람을 상을 줘야지만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근데 유학자들,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그리고 또 하나 벌레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게 소진과 장이 같은 사람. 종과 연횡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이 사람들 얘기도 소진 장이가 말 잘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가서 저 말하고 저 나라 가서 저 말하고 막 세치어로 막 이렇게 중국을 혼란하게 만들었죠. 이 종행가들도 쓰면은 안 된다는. 예. 그렇죠. 사공자도 이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협. 유협은 뭘까요? 협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칼 같은 거 차고 다니고 조폭이나 깡패 같은 사람. 문객. 문객은 뭘까요? 식객이에요, 식객. 그러니까 그 식객들 괜히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우리 모수나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식객들은 다 어땠어요? 그래, 밥벌어지 애들이에요, 그냥. 그냥 그 부잣집 가가지고 밥이나 얻어먹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여부리 같은 상인들. 상인들은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그죠? 근데 상인은 특히나 강하죠. 오로지 그 장사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한비자가 또 이 자기 책에서 남긴 일화 중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초나라에 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직궁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한번 양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어? 초나라 직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고. 그치, 다른 사람이 양을 훔친 거죠. 자, 그래서 직궁이 초나라 관청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양 훔쳤어요 하고 이걸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양을 훔친 거를. 자, 근데 초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아들을 쳐버렸어. 어떻게 아버지를 고발해? 그래서 아들을 쳐버렸어. 자,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초나라에서는 네, 그 그쵸. 저기 뭐야. 아버지를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가족 간의 이런 문제 잘못된 부분은 그치 눈 감아준다는 것들이 일반화된 거. 그러면 나라꼴이 잘 운영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노나라에서는 노나라는 공자의 고향이죠. 자, 그 노나라에서 노나라 군대가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 군인 중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그 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지내고 제사 지내야 되죠. 그거 하러 간다고 군대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자, 노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치,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라고 그랬죠. 유학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장례 지내고 제사 지내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걸 허용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치, 거짓말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이런저런 걸 핑계로 군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아랫사람들의 이해관계랑 왕이나 나라에서 원하는 그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부딪힐 때 아랫사람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예외를 허용해 주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오로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주고 명명백백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한비자가 얘기했던 이런 사상을 혁명사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혁명사상. 그리고 혁명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 지내러 가지 않고 군대를 위해서 복무해야 돼요. 백성들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어떤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려면 부모님 장례 지내러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군법이란 걸 만들어서 군대가 승리하고 군대 그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 돌아가게 막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아랫사람의 이익을 막고 나라가 더 이익을 보게끔 만드는 이 원칙을 법이라고. 법. 자, 그리고 선생님 봐봐. 왕은 한 명인데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은 여러 명이죠. 근데 문제는 왕은 궁궐 안에만 살기 때문에 신하들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누구가 누구끼리 편을 먹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이루는지 이런 걸 다 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정보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하들 개인의 면면이를 잘 알아가지고 이 신하들을 왕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게끔 이 신하들을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에요. 이런 거를 술이라고 합니다. 술.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 그리고 군주는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금이 다리가 저릴 정도로 벌벌 떨어야 돼요. 군주는 위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새예요. 자, 요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한비자 얘기 한 개만 더 할게요. 봐봐, 선생님 봐봐. 그, 네. 위나라, 약한 위나라예요. 여기 있는 이 위나라. 이 위나라. 이 위나라에 영공이란 군주가 있었어요. 이 영공은 미자하라는 소년을 좋아했는데, 이 소년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 중에서 남자를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특히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너희 무렵에 그 남자들 있죠. 자, 선생님 나이 또래 남자들은 벌써 막 수염도 나고 좀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 또래 아주 얼굴 곱상한 남자들 보면은 막 여자 같기도 하죠.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밝히거나 그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걸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 위영공이 좀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자라는 미소년을 가까이 했는데 이 미자하가 하루는 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위영공이 타는 수레를 멋대로 타고 궁 밖으로 나갔어요. 자, 임금의 수레를 막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위나라 법에 의하면 발을 잘라야 돼요. 근데 위영공이 미자를 예뻐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눈 감아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급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미자하가 어리기도 하니까 철딱서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먹던 복숭아가 있었어요. 자, 복숭아 한 입 깨물어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먹던 거를 위 영공한테 이거 드십시오 하고 줬단 말이에요. 자, 임금한테 자기가 먹던 거 주면 될까요? 근데 위 영공이 그때도 뭐 그럴 수 있지. 워낙 맛있으니까 나한테 주려고 했나 봐. 자, 시간이 지났어요. 미자하가 나이를 먹기 시작해요. 자, 10대 초반, 10대 중반에 아주 예쁘고 잘생겼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락부락해지고 진짜 남자다워지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점점 위 영공의 마음이 그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위 영공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미자하란 놈은 내 수레를 마음대로 훔쳐서 탔고 자 그리고 나한테 심지어는 지가 먹던 복숭아를 건넸어. 자 그렇게 해서 미자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자 그리고 한 번은 또 송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송나라 사는 한 그 집에 이제 한 가족들이 사는 집에 담장이 좀 무너졌어요. 자,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한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담장이 무너졌는데 저 담을 수리하지 않으면은 도둑이 들 거니까 빨리 담을 수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저 아들이 좀 그래도 똑똑하구나라고 해서 기뻐했다 그래요. 자, 근데 지나가던 길 가던 사람 하나가 담이 무너졌네. 여보쇼 주인장. 저 지금 담이 무너졌는데 저 빨리 수리 안 하면 도둑 들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아버지의 반응. 자기 아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 아들 보고 예쁘다 예쁘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진짜 우리 집을 걱정하는구나 하고 아들을 더 예뻐하고 칭찬했는데 자, 지나가는 사람이 당장 무너진 걸 얘기하니까 참견이야도 참견이야지만 도둑질 하려는 거 아니야, 저거? 저놈이? 자, 담장 무너진 걸 봤으니까 도둑질할 구멍을 찾은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때때로 어떻게 돼요? 바뀌고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아들은 예뻐하고 지나가던 길 가던 사람들은 도둑으로 몰아가죠. 그죠? 이렇게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군주를 설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주 잘 쓴 글을 보고 영정이 무릎을 툭 쳐요. 그리고 너무너무 한비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뛰어난데. 그리고 한비를 누가 아는지 수소문해 봤더니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사가 한비자랑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테 물어봤어요. 한비가 어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비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한비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사가 저 지금 한나라에 한비가 가 있으니까 한나라를 공격해서 협박을 하면 한나라 왕은 한비를 쉽게 내줄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자, 영정이 이제 공격을 하러 들어갔더니 한나라 왕이 한비자를 그죠? 진나라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을 나눠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비자가 더듬긴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조리 있고 뼈 있는 말들을 영정에게 잘했어요. 그치. 속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영정은 워낙 그 글에 감탄을 했기 때문에 한비를 옆에다 두고서 계속 얘기를 나눴단 말이야. 자, 근데 한비가 예쁨을 받기 시작하니까 누가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누구? 이사가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더니 이사가 저 한비가 원래 순자 밑에 있을 때부터도 나보다 글이나 여러 가지로 뛰어났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영정한테 한비를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한비는 결국 어느 나라 사람이다? 자기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한비는 한나라 사람이니까 결국은 한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러니까 한비가 이제 결국은 우리 진을 도우지 않을 거니까 한비를 가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한비가 얘기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영정이 그 얘기를 듣고 한비를 가둬요. 자, 그리고 이제 죽이지는 않고 가뒀는데, 자, 얼마 안 있다가 이사가 같이 공부했던 한비를 찾아와요. 그 다음 뭘 건넸을까요? 독약을 건네요. 자, 진나라 법은 가혹하고, 진나라 법대로 처벌을 받으면 사지 중에서 남아나는 데가 없을 테니까, 고통받기 전에 먼저 죽으라고 하는. 근데 진왕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가둬놓고 요놈 어떻게 하자 봤는데 질투에 눈이 멀은 이사가 한비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뭘 줬다고요? 독약을 줘. 그렇게 해서 한비가 죽게 되죠. 후회했다고 하죠.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나라에서 또 한 번 이 진나라로 스파이가 하나 와요. 그 스파이 이름은 정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이 정국은 시수 전문가예요. 예, 무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진나라는 관중에 위치해 있으면서 방어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긴 한데 문제는 토지가 척박해요. 그래서 식량이 항상 부족했어요. 근데 정국이 위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 관중에 있는 토지에다 공급하는 대안을 진왕 영정에게 올린 거예요. 자, 영정이 이걸 보고 오 괜찮은데 하고 정국한테 그 치수작을 맡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국이 한나라의 스파이였어요. 간첩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진나라에 제안을 했어? 치수 사업이 만만한 사업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업. 어려운 사업이에요. 나라에 완전히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매년 동원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국력을 소모해야지 겨우 그 치수가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생각은 전국을 보내가지고 치수 사업을 진나라가 크게 일으키면 그동안은 진나라가 한나라를 쳐들을 수가 없죠. 그 공사하느라고. 자, 요걸 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발각이 됐는데, 자, 사람들이 전국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 그 진왕 영정도 처음에는 전국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전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수 사업을 마치면 진나라는 정말로 부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 위수에 물이 잘 공급되게 되면은 농사가 정말 잘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냥 죽이지 마시고 잘 믿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을 그래, 대신 배신하면 알지? 잘해봐. 그리고 전국을 쓴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전국 사건이 있자마자 진나라 귀족들이랑 진나라 출신 사람들이 자, 불같이 화를 내. 지금 저 한나라 사람들, 위나라 사람들, 초나라 사람들, 연나라 사람들 여러 문객들이 와가지고 지금 진나라에 와서 일하는 척 하다가 자기네 나라를 위한 일들이나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 진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 그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를 위해 죽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 출신이었던 영정의 예쁨을 받던 누구도 이사도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선비자를 죽였겠다보다는 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가 이때 쫓겨나기 직전에
영정에게 글을 올린 그 글이 간, 축객, 서예요. 간이 뭘까요? 간. 간. 간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간곡히 얘기하는 거를 간하다라고 얘기해요. 간언 이렇게 얘기하죠. 간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군주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신하가 하는 거를 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축은 뭘까요? 축. 축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객은 뭘까요? 객. 그 문객, 식객이에요. 다른 나라 손님들, 객을 쫓아내는 그치. 그쵸. 그 객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간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나라 출신의 백리에 진나라 목공의 폐업을 도왔죠. 위나라 출신의 상하 역시 위나라 출신의 범정.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장의 이런 사람들 장의도 위나라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진나라를 해롭게 했어요, 이롭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 쫓아내면 진나라 망할 거라고 그냥. 그리고 진나라는 그 땅이 척박해가지고 뭐 비단이며 뭐 보석이며 진귀한 것들도 나질 않는데 뭐 그런 것들 이제 만약에 진나라 사람들 내치듯이 해버리면 그런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영정이 이 얘기를 듣고 무릎 픽 자, 그 식객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 다시 취소. 다시 불러와. 자, 그렇게 해서 이사가 진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다음에 객경이란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죠. 객경 이사. 그리고는 영정의 천하통일 작업에 대해서 열심히 옆에서 돕기 시작을 해요. 객경은 그 경은 이제 아까 경대부 기억나죠? 그 제후가 이제 임명하는 경이라는 높은 신하 있죠? 객은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식객이나 문객들한테 주는 그 높은 관직이라고 보시죠. 자, 진나라는 이사도 받아들이고 전국의 그 수로공사가 끝이 나면서 식량도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사가 또 한 번 간언을 하는 이게 마지막. 오늘 요거하고 마치자.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여섯 나라 여섯 나라의 뛰어난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이사가 제안하냐면 일단은 뇌물을 쓰자는 거예요. 자, 뇌물을 써가지고 진나라에 유리하도록 말 잘 듣는 그 신하들을 그 여러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여러 나라들의 신하들 중에서 뇌물을 막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나라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뇌물 안 받는 신하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을까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객을 받으면서. 그리고 진나라가 이걸 실제로 실시해가지고 진나라 제외한 여섯 나라에서 이제 다 진나라 말을 잘 듣는 뇌물 받는 신하들만 많이 남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위한 통일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나라가 어딜까요? 제일 약한 나라. 한 나라라고 이렇게 한 나라. 제일 약한 나라. 한 나라 공격과 동시에 바로 멸망. 기원전 230. 제일 먼저 멸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한 나라.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수도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 종묘 사직 기억나죠?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기 제사 지내는 그럼 이제 그 나라 근본이 사라지는 그 다음에 어디 멸망시켰어요? 조나라를 조나라는 영정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땅이기도 했어요. 영정이 이때 조나라 가서 인질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장양왕이 조나라 인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양왕 먼저 조나라에서 진나라로 귀국했을 때 엄마랑 조나라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숨어 살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정이 조나라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조나라 멸망시킬 때 이제 엄마한테 조희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그 조나라에서 우리 모자한테 안 좋은 행동했거나 우리 모자한테 망신 주고 나쁘게 했던 사람들 다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영정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얘기해. 그 사람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어디 공격했을까요? 그죠? 위를 공격해서 나머지 지역, 위나라 수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차지하고, 자, 위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요.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공교롭게도 연이 돼, 연. 어느 나라? 연. 조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연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조나라가 있었는데 조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연나라랑 진나라가 국경을 맞닿게 돼. 연나라 태자가 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희단. 연나라가 희시성이죠. 소공석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희단이 과거의 조나라에서 영정이랑 같이 인질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진나라가 강해지니까 희단이 이제 나중에 연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진나라로 인질로 온 일이 있었어요. 인질로 왔을 때 희단이 영정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안녕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같이 조나라에서 어려웠었지? 그리고 반말을 해요. 영정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영정이? 미쳤어, 너?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나는 진나라 왕이고, 너는 저 약한 연나라의 태자 주제에 나한테 지금 반말을 한다고? 희단을 가둔단 말이야. 자, 희단이 이때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감옥에서 몰래 도망을 쳐요. 탈출을 해가지고 연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희단이 계획한 거 누굴 죽여야겠다? 영정을 죽여야겠다는. 그러면서 자객을 수소문하는데 그때 등장한 자객이 형가라는 자객. 여기까지 할게. 자객 형가, 자객 열전에 실려있는 인물이죠. 이 형가의 암살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듯. 네. 이 형가를 다룬 영화가